속보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마침내 왔다. G7 지금부터 일본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겠다. 재난이 끊임없이 닥쳐 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립니다. 굿바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2017년 러시아 탈퇴 이후 일본 외에는 서방 국가가 중심이 된 G7 회의. 그러나 세계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이 정상회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국가 중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3국가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각각 국민 소득이나 선진기술,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인데 특히 한국의 1인당 GDP는 최근 이탈리아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보여주는 한편 또 한 번 좋은 외교적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통령은 12에서 13일 G7 확대회의 세계 세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이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 공급 확대, 열린 사회 가치 확산,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두 최근 한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편 G7은 정상회의 참여 이상으로 주요국 정상과 비공식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자리입니다. 플러사이드라고 불리는 이 비공식 대화 기회, 우리 대통령 역시 여러 정상과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한미일 석자 대화 가능성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딛고 재개된 대면 타자 정상회의,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또 달라지는 세계적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그 내용 특별 대담을 통해 짚어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입니다. 이 일경제석학 G7에서 일본 빼고 한국 넣자고 해도 할 말 없어. 선진 주요 7개국의 아시아 대표 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의 우위를 보여주는 지표를 들이밀 때 일본은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석학이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났고 이것이 현재의 일본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쇠락한 상태로 내몰았다고 진단했다. 어느덧 일본은 G7 퇴출을 우려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탄식했다. 대장성 관료 출신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국립히토스바 시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일본 최대 출판사인 고단샤 발간 경제지 겐다이 비즈니스의 일본은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유감스러운 그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단언하며 글을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동일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에서 일본은 한국에 크게 뒤졌다. 한국은 대학의 내실을 기하고 영어 실력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일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노구치 교수는 다양한 통계와 국제 순위를 제시하며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 기준 2020년 평균 임금은 일본 38,515달러, 한국 41,960달러로 한국이 앞선 상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로 차이가 난다. 2020년 기준 전자정부 순위도 한국은 2위, 일본은 14위다. 주식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한국은 최상위가 삼성전자로 14위에 올라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높은 도요타 자동차는 고작 36위에 그친다.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4,799억 달러와 2,444억 달러로 2배 차이다. 노구치 교수는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지만 나는 지난해 가을 5G 폰을 샀는데도 언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가 능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1인당 국내 총생산 변화 추이를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다고 한탄했다.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일본 4146달러, 한국 31,496달러로 아직 일본이 높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 이후 20여 년간 겨우 1.02배로 늘어나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56배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00년 일본의 31%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현재 78%로 격차가 좁혀든 상태다. 세계 상위 100대 대학도 한국이 6개로 일본보다 많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2배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토플 점수 평균치도 한국은 아시아 29개국 중 11위로 영어를 공용으로 쓰는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27위로 최하위권이다. 노구치 교수는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뿐 아니라 양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추이가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20년 후 일본의 1인당 GDP는 41,143달러, 한국은 8894달러로 거의 갑절 차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80년대 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들보다도 위에 있었다. 일본은 세계 제1위였고 한국 기업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버블에 따른 것이었고 버블이 붕괴한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뼈아픈 패착은 버블 붕괴 이후 경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정보기술 혁명을 통해 새로운 경제를 이룩했고 중국도 경이로운 발전을 실현했으며 한국도 경쟁력을 키웠지만 일본은 정체를 거듭했다. 그는 일본이 현재와 같은 G7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1986년에 만들어진 G7은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선진국 클럽의 성격이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일본이 G7 멤버로서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